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이로운입니다. 소규모 사업주를 위해 베테랑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7가지 주제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간추려 준비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노동법의 노른자만 뽑아서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각 분야별 최고의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법령부터 사례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노노법 특강 6번째 시간 해고편인데요. 조영식 근로감독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너로! 네, 안녕하세요. 조영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근로관계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사업주나 노동자는 누구든지 근로계약 관계를 끝낼 수 있는데 종료 사유로는 퇴직, 해고, 자동 소멸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퇴직 권유에 동의하거나 먼저 사직을 요청하는 것을 퇴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결하는 의사결정을 사업주가 하고 노동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도 있는데 노동자가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인 해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해고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고는 계속 근로할 생각이 있는 노동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행위로서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의사결정을 사용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과 조금 다른데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노동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노동자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면 해고와 관련해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이 되는 법은 어떤 게 있나요?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 예고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을 설명드리면 노동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 예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고가 정당하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든 어떠한 경우의 해고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노동자는 생계가 막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특정인에 대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을 달거나 다수를 상대로 해고 예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독관님. 네. 만약에 이번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일하세요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사장님 사업 끝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네, 보셨듯이 해고 예고는 언제까지 일하라는 것인지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런 해고 예고에도 예외 규정은 있죠?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 건물이나 설비 등이 소실되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 예고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다 정당한 해고가 되는 건 아니죠? 해고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 예고는 절차적인 문제로 30일을 지켰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결코 해고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시점까지 지급하면 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고 예고 수당은
임금편에서 배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4명인 사업장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월급 250만 원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은 11,961원입니다. 다음으로 통상시급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통상1급을 구합니다. 통상1급은 95,693원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통상 1급에 30일을 곱한 금액이며 사례에서는 287만 812원이 됩니다. 그럼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실제 조사했던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게를 운영하다 적자가 심해져 폐업하기로 하고 폐업 전날 직원들에게 이를 통보했는데요. 이것 또한 위반 사항에 해당되나요? 이 사건 결론은 해고예고 의무 위반입니다. 법인의 해산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폐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는데 장애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폐업이 아니라 중요 건물, 설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혹시 참고할 만한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위법한 해고예고 기간 중에 자진퇴사한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하던 직원에게 2주 뒤에 그만두라고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그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결근을 하더니 자진 퇴사까지 해버리고 바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지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건 결론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입니다. 노동자에게 2주 뒤 그만두라고 한 행위는 이미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노동자가 자진 퇴사한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직 급여 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